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뿐만 아니라 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까지 가세해 김치와 한복이 중국 것이라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영향력 있는 중국인들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애국주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 중에서 극우 성향을 띠는 이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장했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궈모 씨는 근원은 중국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박물관을 보면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변화한 것이니까 라고 전했고, 왕영희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고고학 이사장은 저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중화문명 전파 공정이 실시됐으며 합니다. 중국몽 부흥과 새로운 이념으로 인민의 발전을 이끄는 프로젝트가 5년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5년 전부터 여론을 선동해 모든 값진 것들은 중국 것이고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정보를 1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에 세뇌했던 것입니다. JTBC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으로부터 중국의 여론 선동 전술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홍콩 시위대와 대만 총통 선거 등에서 중국이 사용한 전술도 적혀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 외교공관, SNS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자, 여기에 댓글 부대까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여론 선동 작전은 한국의 문화 침탈 전략에도 이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민낯이 제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SNS 광고를 사들여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작전으로 국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국영 언론이 페이스북의 광고를 구입해 자사 영문 서비스를 홍보하고 또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트위터도 공략 대상이다. 게재 내용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폄하하고 중국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을 깎아내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정부를 옹호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가 발원지인 후베이 성에 파견한 42,000명의 의료진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가 한 명도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제공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중국 국영 미디어에 연결된 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하루 3,300건 이상으로 이전 수준의 3배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시기에 게시물이 집중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선전전은 러시아의 전술과 비슷하며 러시아는 주로 국영 언론을 동원해 허구 사실을 퍼뜨리고 여론을 선동 및 분노를 조장하는 방식의 여론전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활용해온 선전전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네사 몰터 스탠포드 인터넷 전망대 연구원은 중국은 2018년부터 200건 이상의 페이스북 광고를 구매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지난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최근 광고 대부분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계의 우호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했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온 중국 국영 언론 광고의 조회수는 1억 900만 뷰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규제 허점을 틈타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중국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자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재무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를 잘못 사용해 중국 네티즌들을 화나게 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과 인도 국경선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라며 제대로 된 지도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는 막말을 퍼부은 중국인의 발언까지 기사에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항구시보 등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매체와 조회수를 높이려는 중국 인터넷 매체들이 네티즌의 자극적 주장을 소개하며 한중 문화 갈등에 대한 논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사이트인 빌리빌리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혐한 콘텐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마저 중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구글에서도 영어로 김치의 기원을 검색하면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 나왔습니다. 여러 웹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구글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국이 언론을 선동한 결과가 반영된 것인데요. 구글도 결국 중국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글 측은 구글 지식 패널 정보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는 웹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출처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의 경우 서둘러 수정 조치했다 전했습니다. 구글의 조치 후 구글의 영어로 김치 기원을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것.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김치의 기원은 오래전 한국인들이 음식이 없어 추운 겨울 동안 채소를 발효시키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시작됐다 라고 말이죠. 중국은 한국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난 사드 보복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중국 자본을 모조리 빼버려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천정불시로 치솟았던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중국인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백 쇼핑을 하듯 마구 사들인 것인데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모는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부동산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들에서 이제는 평당 2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렸고 이에 대한 피해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평범한 한국인 가정이 고스란히 받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를 누르고 반도체 자립을 하는 22조 원대 반도체 굵기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한 흥신 반도체 제조는 최근 240여 명의 전 임직원에게 회사의 재가동 계획이 없으니 퇴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회사는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미세 공정이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4년 전 우한시에 설립했고 이 회사에 투자됐거나 투자될 자금은 총 128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삼성의 유일한 라이벌인 TSMC의 최고 기술자였던 장상희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채권자들에게 토지를 압류당했고 회생조차 어려워진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상희 CEO도 중국의 우한 흥신 반도체 제조 시절은 악몽이었다며 최근 SMIC로 옮겼습니다. 중국의 야망은 좌절됐고 이제 중국에게 남겨진 것은 중국 정부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 매일 분노에 쌓인 14억 명의 중국인들 뿐입니다.